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검찰의 조사가 지금쯤이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윤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쯤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검찰에서 이 과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9시 25분에 박 전 대통령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출석을 했는데 한 10분 정도 뒤에 바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빨리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재동 기자와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통상적으로 티타임을 하고 저희는 한 1시간 정도 뒤쯤에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빨리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35분이면 한 10분 뒤에 바로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부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시각이 9시 25분이었습니다. 네. 차량에서 내려서 바로 지검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바로 10층 조사실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아서 10층으로 올라가서 조사실에 들어갔는데 네. 그 시간이 9시 25분이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노승건 1차장 검사와 간략하게 티타임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티타임에서 10분간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도 조사에 앞서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 과정들이 앞으로 이어질 장시간의 조사에 어느 정도의 좀 바로미터를 제시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승건 1차장, 그러니까 검사장급입니다. 노승건 1차장과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이 노승건 1차장이 공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둘이 마주 앉아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보통 VIP들이 검찰에 오게 되면요, 그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식으로 검찰 수뇌부와 티타임을 가집니다. 보통 그 티타임을 할 때는 조사 방식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일단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 진상 규명이 잘 되도록 네. 오늘 조사에 협조를 해달라, 네. 이렇게 보통 부탁을 하게 되는 장입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한 티타임에서 오늘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잘 받겠다, 이 같은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출석 당시에 했던 얘기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겠다라는 것은 검찰 출석에 임하는 본인의 자세를 얘기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검찰 간부와의 자리에서도 성실히 조사를 임하겠다. 그렇습니다. 역시 그런 입장을 밝혔군요. 예. 조사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일 텐데, 한웅재 청사 8부장이 먼저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지금 공식적인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9시 35분부터 정확히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 1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이 된 건데 한웅재 형사 8부장 검사와 그리고 배석 검사 1명, 그리고 참여수사관 1명이 검찰 측에서는 조사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형하 변호사와 정강영 변호사가 이제 번갈아서 이렇게 조사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한웅재 형사 8부장은 연수원 28기입니다. 지금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주도적인 조사를 해온 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 중에서 주로 이제 미르 K 재단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아까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는 것처럼 뇌물수수 혐의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사 대상이라고 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측을 해보자면 한웅재 형사 8부 한웅재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것과 관련한 수사를 해왔던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우선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내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대기업에게 그런 강요를 한 것이 아니냐, 네. 출연금을 내도록, 이런 것과 관련한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강요 부분도 그렇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대가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대가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지금 기소가 된 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에 최근에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롯데면세점 사장 등을 불러서 롯데랑 SK 부분이 또 뇌물수수에 대한
또 사면 특혜나 면세점 특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꼼꼼히 했고 사전 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일종의 진술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뭐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총 13가지에 달하는 혐의인데 네. 아무래도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검 수사 단계에서 그런 대기업의 출연금의 성격을 뇌물로 특검이 결론을 내렸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주말 또 SK 관계자들과 네. 롯데 관계자들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 뇌물이라는 그런 큰 프레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일단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오늘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이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박 전 대통령은 이런 녹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가져왔던 것으로 특검 부분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뭐 1호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녹화나 녹음은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뭐 검사실을 개조해서 만든 조사실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녹음과 녹화 시설은 구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피의자에게 네. 녹음과 녹화 사실을 고지를 하고 그리고 녹음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모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여나 모를 뭐 강압 수사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녹음 녹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그런 법조계 그 전반의 관측도 있었지만 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사실 녹음 녹화를 거부해 버리면은 그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없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도 일단은 녹음 녹화는 없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곳 주변에는 여전히 탄핵 찬성 반대 이 과정에서 갈라졌던 그런 집회 양상이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과정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가 박 전 대통령의 명운을 가를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검찰도 박 전 대통령도 각각의 처한 입장은 다르지만 이 같은 대전제 아래서 같은 이유와 마음가짐으로 오늘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속보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